안녕하십니까. 허상 디스플레이어 문화 11강 1차 시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장센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면 오늘은 빛의 미장센과 칼라의 미장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시각 예술의 형식을 통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관객과 소통할 때 영화에서 빛을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빛이 없다면 색도 있을 수가 없죠. 어두운 데서 영화 촬영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조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폭력 영화에서는 어두운 조명들이 있죠. 그렇지만 코미디 영화에서는 밝은 조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서는 이렇게 부드러운 조명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빛의 조작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의 조절을 통하여 형체와 색을 변화시킴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자유롭고 또 유연성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읽기 위해서는 먼저 영화의 색에 대한 보존과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영화 속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우리가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의도하는 내용이 어떻게 빛의 조작을 통해서 전달되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영화 관객들의 큰 몫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오락으로만 보기 때문에 크게 영화라는 게 무엇인가 생각할 수 없겠지만, 영화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더 한 학기 공부하고 보게 된다면 다른 시각으로서 우리 영화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영화 읽기가 우선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빛, 매체, 그리고 형식의 본질적인 관계를 이용해야 최종적으로 우리가 색을 이렇게 조정하면서 얻는 것과 잃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색 보정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를 않겠죠. 그렇지만 영화하는 사람은 색 보정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톤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읽기에 필요한 미장센의 구성 요소를 빛과 색의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달콤한 인생에서처럼 그런 빛은 어떤 빛일까? 바로 렘브란트의 조명의 빛이라고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에드워드 호퍼의 조명은 바로 낮 속에, 밝음 속에서도 빛과 어둠의 조화가 또 대조와 대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겠죠. 자, 영화 읽기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영화 읽기의 출발점, 미장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볼까요? 카메라가 대상을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프레임을 기본 툴로 사용하는 영상은 언제나 감독의 비전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불필요한 대상을 화면 밖으로 제외시킴으로써 완결되는 프레임이 영상 표현의 최소 단위일 겁니다. 영화적 화면 구성 방법인 미장센은 프레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죠. 미장센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라는 것을 결정한 영화적인 표현 스타일은 사실주의와 표현주의 접근이 있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첫 장면에 수많은 전쟁씬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빛을 조절해서 거친 장면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적인 거친 의도를 위해서 셔터 각도, 셔터가 빛이 들어오고 맞고, 빛이 들어오고 맞고, 셔터가 셧업 하듯이 빛이 들어왔다, 빛이 막아지고, 그러면서 영상이 이미지에 장착된다고 볼 수가 있죠. 개각도를 아주 작게 25도로 해서 인위적으로 개조해서 이렇게 파편이 튀는 효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첫 부분에서 파편이 다다닥 튀는 것은 이렇게 셔터 각도를 25도로 만들었다고 보십니다. 이런 것들은 로버트 카파의 사진에서도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적인 사실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카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사진을 찾아보도록 하시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영화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시각적인 영상미는 숨가쁘게 요동치는 셔트의 전환과 영상의 조각들로 인하여 촉각적인 지각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적 특성이 있습니다. 막 튑니다. 막 이렇게. 그래서 비틀이 튄다고 볼 수가 있죠. 한편의 영화는 사실적이면서도 표현적인 특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첫 부분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표현주의적 영화의 기법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읽기의 출발점으로서 이렇게 바로 사실주의적인가 아니면 표현주의적인가 볼 수 있겠죠. 전쟁 영화 같은 경우에 표현주의 영화 특성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보통 드라마들은 사실주의적 기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다리우스 콘지 촬영 감독은 유명한 촬영 감독이죠. 그래서 콘트라스트를 영화에 있어서 하나의 특성으로 봅니다. 콘트라스트는 명암의 대비라고도 볼 수가 있죠. 또 강한 색감, 온색감과 또 무채색의 색감도 대비하는 것도 바로 어쨌든 콘트라스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야기의 드라마적 콘트라스트는 극중 인물들 사이에 정신적인 콘트라스트이거든 혹은 흑백과 컬러의 콘트라스트이든 영화 그 자체는 이분법적인 대립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장센의 칼라는 색의 관점에서 영화 읽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미장센의 빛이라는 것은 빛의 관점에서 영화를 읽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리우스 콘지의 대립 구조는 델리카트스라는 사람들이 영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델리카트스 사람들에서도 표현주의적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델리카트스 사람들에서 뛰어난 상상력으로 연출해낸 영화 속의 이미지들은 끔찍한 미래 세계의 파라독스와 아이러니가 넘쳐나 코믹하게 보입니다. 그 웃음 뒤에 깔린 디스토피아, 유토피아의 반대죠. 그 미래상으로 인하여 관객은 씁쓸하게 느낍니다. 사실주의적이든 표현주의적이든 어떤 관점에서 간에 이야기가 빛사의 깊은 교류를 만드는 화면에서는 콘트라스트, 대립 구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로드 투 퍼디니션에서 보면 주인공이 아버지가 총을 쏘는 그 장면에서 빛과 어둠의 대조를 볼 수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특히 표현주의적 영화적 기법이 종종 나오는 것은 폭력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미장센 칼라에서 사용되는 대립 구조도 있습니다. 칼라를 대조시킴으로써 또 프레임 안에서 어떻게 빛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가를 이분법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통해서 색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시간과 공간, 생각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 전경과 배경, 역동과 조화, 개방과 폐쇄, 표면과 본질, 문화의 상징되의 이야기 요소들이 미장센의 빛과 칼라에서 어떻게 프레임 안에서 재구성되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또 영화 읽기의 한 모습입니다. 자, 미장센 칼라에 사용된 대립 구조를 한번 볼까요? 빛의 미장센과 칼라의 미장센입니다. 빛의 최종적인 결과물이 색입니다. 또 색의 최종적인 방식이 빛입니다. 그래서 색과 빛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개의 카테고리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은 각각의 상징성이 밝기와 색 차이입니다. 빛의 미장센은 자연광과 인공광, 하이키와 로우키, 소프트 라이트와 하드 라이트. 색의 미장센은 온색과 무채색, 지배적인 색과 저거로운 색,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 색은 빛으로 존재,
프레임 안에서 빛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은 미장센적 요소로서 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미장센의 빛과 컬러는 서로 이렇게 환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빛과 색의 콘트라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빛의 미장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빛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자연광과 인공광, 소프트 라이트와 하드 라이트, 하이키와 로우키의 개념을 좀 알아봅시다. 물론 여러분들이 영화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알아 필요가 있냐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영화가 계속해서 복잡한 언어이고 평생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한 번쯤 알아봐도 좋을 거겠죠. 빛의 미장센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빛은 장면의 분위기와 톤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자 할 경우에는 어두운 로우키 조명을 사용합니다. 로우키라는 것은 좀 어둡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키는 밝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나 또 이렇게 밝은 코미디 영화를 찍을 때는 밝은 하이키 조명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는 밝은 하이키 조명을 사용하는 겁니다. 빛은 어둠과 함께 사용되어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장센에 사용되는 빛의 콘트라스트에 따라 자연광과 인공광, 소프트 라이트와 하드 라이트, 그리고 하이키와 로우키로 나뉘어집니다. 자연광은 쉽게 말해서 우리 인공적인 조명이 없는 조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태양광이라 할 수가 있겠죠. 태양광도 햇빛이 뜨는 날과 구름이 이렇게 끼인 날이 다르겠죠. 구름이 햇빛을 가리면 확산광처럼 강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구름 한 점 없는 태양광은 아주 강렬한 콘트라스트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자연광은 감독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현실을 묘사하기 위해서 또한 흑백에 가까운 이미지를 촬영하자 할 때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자연광이 좋을 것이고 과장된 현실을 입체적으로 묘사하고자 할 때에 좋은 광화는 순수한 강한 콘트라스트를 만드는 밝은 대낮에 강렬한 태양광이 좋을 겁니다. 에드워드 호퍼처럼 이렇게 어둠과 밝음이 강렬한 대비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강렬한 태양광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빛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빛의 성질에 따라 확산광과 강한 태양광이 있습니다. 매우 부드럽고 넓은 범위에 걸쳐서 투사되는 빛이 확산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산광의 다른 명칭은 소프트라이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성질의 빛이 바로 이런 확산광인 겁니다. 또 확산되지 않고 매우 강렬하게 투사되어 높은 콘트라스트를 만드는 빛은 강한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확산광은 이렇게 구름이 낀 것처럼 또 아주 강렬한 태양광은 이렇게 높은 콘트라스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구름 한 점 없을 때는 이렇게 강렬한 태양빛으로 해서 콘트라스트가 강하겠죠. 그래서 소프트라이트와 반대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태양광을 하드라이트라고 합니다. 하드, 뭐 두꺼운 뜻이라기보다는 거친 빛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평균 주광은 밝을 때 사용되는 자연광이고 희미한 자연광은 어두울 때 사용되는 자연광입니다. 그래서 밝을 때 자연광도 있고 조금 해가 지고 어두울 때 희미할 때는 이 자연광의 희미한 자연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연광은 사실 감수성을 자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광을 철저하게 사실주의적인 기록성을 보여주는 자연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 주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주의적으로 우리가 기록성을 보여줄 때 인공조명 없이도 이렇게 태양만으로 찍을 수 있겠죠. 평균 주광은 그 밝기의 범위가 적절하고 하이라이트와 섀도우의 풍부한 디테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실주의 광원입니다. 내 멋대로 해라에서 보이는 기록 영화적인 특성은 바로 평균 주광으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내 멋대로 해라 장리 코다르의 흑백 영화로 처음에 나오죠. 그 당시에 누벨바그의 대표적인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 멋대로 해라는 어쨌든 할리우드의 영화의 특성을 깨기 위해서 주인공이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할리우드의 배우들은 절대 카메라를 바라봐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관객들에게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누벨바그의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벨바그의 특징에서도 이렇게 흑백을 이용해서 자연광을 이용해서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 멋대로 해라에서는 빛과 그늘이 만드는 흥미로운 흑백 공간 속에서 카메라는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사건에 대한 어떤 입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렌즈 왜곡이나 기술 효과가 없는 사건이 중시되고 뉴스의 보도를 연상케 하는 현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와 비슷하게 구로사와 아키라의 라쇼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평균 주광이 갖는 현장성을 구로사와 아키라는 라쇼몽에서 더욱 복잡한 기능을 가집니다. 라쇼몽의 주요 내용은 한 사건이 살인사건이 숲속에서 일어났는데 네 사람이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대표적인 영화가 라쇼몽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진술은 평균 주광이 주는 현장성으로 인하여 모두 진실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때 흑백 영화에서 평균 주광이 사용되면서 빛이 얼마나 감독의 영화적 의미를 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 사건에 대한 상반되는 법정 진술은 모두 극도의 리얼리티가 재현되기 때문에 판단 근거를 상실하고 상반되는 진술이 둘 다 가능할 수 있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꼭 라쇼몽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또 일상 평균의 주광과 달리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무한히 변화하는 자연광을 사용하여 하나의 영상 미학을 만드는 영화입니다. 빌리 윌리엄스 감독은 이미지는 컬러로 만들어지지만 흑백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명한 영화 감독이었죠, 빌리 윌리스는. 그래서 시 공간에 따라서 변하는 특유의 빛을 사용하여 역사 속 인도의 모습과 간디 일생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영화도 있습니다. 간디가 그렇죠. 그리고 그는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날짜에 따라 아름다운 색으로 묘사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임근택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학에서도 사계절 내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색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계절 내내 찍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광을 어떻게 이용해서 감독이 의미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자연광과 대조대로 인공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연광과 달리 관객이 감수성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기 위해 빛을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인공광, 즉 조명입니다. 비토리오 스토라도 촬영 감독은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글을 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촬영은 단지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글을 쓴다는 어떤 글쓰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하나의 빛으로 글쓰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처럼 빛은 단순한 기록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관객은 그 거울을 통하여 극중 인물의 내면뿐만 아니라 관객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공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의 베르나르도 베르툴루치의 수릉자를 보면 빛이 얼마나 잘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 조명들이 수릉자에서도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르나르도 베르툴루치의 수릉자가 영상 미학에 대한 하나의 촬영 교과서입니다. 얼마나 빛을 잘 이용했는지 그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극적인 영상이나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의 조명은 불안한 정체성을 명료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광이나 인공광은 색 보정에 필요한 감독의 표현적 의도와 입장을 영화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입니다. 얼마나 감독이 자연광과 인공광을 잘 이용해서 쓸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소프트라이트, 하드라이트에서 한번 볼까요? 자연광을 그 성질에 따라 구분한 것이 소프트라이트와 하드라이트입니다. 빛이 어느 정도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의 직진성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림자의 윤곽의 경기를 만드는 콘트라스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태양의 직사광 중 강한 콘트라스트를 만드는 빛을 하드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간접광은 우리가 직진하는 빛의 투과, 굴절, 흡수 또는 반사 같은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것들이 바로 간접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디퓨전을 대고 큰 디퓨전 하늘에 빛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을 바로 간접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공광에서 소프트라이트를 만드는 방법에는 광원의 크기와 거리한 방법입니다. 대상에 비치는 광원이 작고 가까울수록 하드라이트를 만들고 광원이 크고 멀수록 소프트라이트를 만듭니다. 동일한 반사율을 가진 표면에서 광원의 거리가 가까우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가 많이 생겨납니다. 먼 거리의 광원이 비춰질 때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차이가 약해집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소프트라이트는 부드러운 중간톤의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픽토리얼러티 같은 회화적 속성을 가미시키는 방법으로도 사용됩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라이트, 간접광들은 관객들로 하여금 서정적인 감수성을 일으키게 합니다. 천국의 나날이라는 영화에서 단색으로 뒤덮인 농부들의 강한 실루엣 이미지는 경제공황 시기 미국의 추상을 사실적이면서도 매우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빛이 바로 서정적인 감수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나날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봤으면 좋겠지만 참 아쉽네요.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영화는 이렇게 사실 저작권 문제로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없는 게 참 아쉬워요. 대부 영화도 보시면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잘 표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회상 장면으로 손꼽히는 것은 프란시스 코플라 감독의 영화 데이브의 20세기 초 노스텔지아 장면입니다. 창조적인 소프트라이트와 심도 깊은 촬영은 주인공의 향수를 관객의 눈앞에 현실로 되살아나게 합니다. 하드라이트 효과를 사용한 것은 스파이크 리의 똑바로 살아라에서 한여름의 강렬한 태양광은 그림자의 윤곽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강렬한 채도와 콘트라스트로 인하여 흑인 사이에 멈출 듯한 곤태로움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사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이렇게 강렬한 태양광을 하드라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노 다케시의 어떤 영화에서 관자놀이에 곤충을 대고 방긋 웃으며 방아쇠를 당긴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기타노 다케시의 역설적인 표현이 가벼운 미학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똑바로 살라나 또 기타노 다케시의 영화에서 이렇게 하드라이트가 사용되는 장면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